예, 오늘의 장중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시장이 나쁜 날은 아니지만 또 이제 괜찮은 날도 내용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시장이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 쪽에서 오면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공격 목표 달성했다. 휴전 협상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저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뭐 저쪽에서 휴전하자라고 해서 그냥 냉큼 오케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쟁이 좀 진행될 것 같긴 한데 관건은 뭐냐면 하마스가 장기전을 수행할 능력이 과연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뭐 첫날 5천 발 미사일 쐈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1년 5월, 그러니까 2년 전 기준으로 미사일 1만 기 보유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 또 만들었겠죠. 근데 만들었다 치더라도 뭐 2배 만들어도 2만 기일 텐데 이번에 거의 보유한 미사일의 4분의 1을 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전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스 쪽에서도 길게 끌고 가기는 어렵다. 그럼 이제 주변국으로 확산될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확산되려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이쪽을 다 쓸어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상군 파병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 지역을 다 쓸어버리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파병 의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란도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중동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겠구나. 뭐 중동 국가들이 자기 뭐 내전도 있는 나라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 맺은 나라들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전면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이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어필이 된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로리 로건의 발언이었습니다. 댈러스 연은 총재 이 사람이 장기 채권 금리 높으면 연준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주목을 받았냐면 이게 이제 매파력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매파력 강도가 제일 센 건데 크리스토퍼 월러가 제일 센 사람, 다음에 이제 로레타 메스터 뭐 이런 사람들이 순위에 쫙 들어가 있죠. 근데 로리 로건이 랭킹 4위예요. 매파적인 발언 세게 하는 사람 랭킹 4위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 발언을 쭉 보면 굉장히 강한 발언, 금리 더 올려야 돼.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해야 돼.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되게 많이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장 초반에 4.62%까지 빠졌다가 지금 좀 올라왔는데 어쨌든 4.8 근처 왔다 갔다 하다가 4.78 요 사이였다가 지금 4.6을 보게 됐잖아요. 이래서 이제 투자들이 금리 인상 끝나는 거구나. 그러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진 않겠구나. 이제 정점을 봤구나.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된 거. 이게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어필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인데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왔던 또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공급을 무기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 별 규제를 일부는 좀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반도체 매출 급감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또 실적 발표 앞두고서 이제 기대감이 좀 있죠. 물론 이제 반대쪽에서는 실적이 그러니까 2조 2천억이 아니라 1조 8천억 나올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고 올해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도 하향한다. 이런 분석이 있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4분기와 내년도부터는 실적이 어쨌든 좋아지는 사이클로 간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치 이런 게 좀 맞물리다 보니까 금리는 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고 삼성전자가 실적 터날 것 같고 전쟁은 전면전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선물 매도를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주면 그만큼 매수할 공간이 생기는 거고 대형주들이 움직일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초반에 일단 선물이 좀 풀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뭐 하루 이틀 갖고 모르는 거고 또 단타로 저렇게 들어왔다가 도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한 2, 3일 정도 더 이어져야 돼요. 예, 이어지고 또 뭐 만길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어져야 되고 해서 이제 저게 좀 더 풀어준다라면 이제 이거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후장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버텨내는지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 저런 어떤 외국인들 선물 이틀 연속 매수 들어온 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하마스가 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이스라엘이 한 방에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초단기에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초장기로 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양측의 어떤 좀 중동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분위기가 유지가 될 거냐. 이게 이제 갑자기 또 이란이 튀어나오고 국제유가 또 $90 넘어가고 이래버리면 또 이상해지는 거죠. 그 그림. 다음에 지금 4.6%대로 국채금리가 내려왔는데 이 금리 수준이 미증시 개장할 때까지 과연 유지가 될 거냐. 그러면서 오히려 4.6 조금 연준 인사들 발언이 조금 더 나오고 CPI까지 연속적으로 괜찮아지면 이제 4.5까지 보게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내 생각은 달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다시 4.7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오늘 올라간 거에 상당 부분을 토해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4.6% 이하까지 넘볼 분위기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10일 동안 9일 하락했잖아요. 이전까지. 실적 발표 전후에서 수급이 바뀌는지. 근데 삼성전자는 이게 지수를 의미하는 종목이라 외국인들 선물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급 부담, 선물 매도가 풀어지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도 매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금리가 좀 빠져주고 삼성전자 실적이 괜찮게 평가를 받고 선물 매도가 풀어주고 이 조건이 되는지 여부가 향후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오늘 마감 브리핑에서 올리려다가 이제 미리 올렸는데 그러니까 주로 전쟁 리스크,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또는 테러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S&P 500 지수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1개월 후는 평균적으로 1% 정도 하락했고요. 3개월 넘어가면 뭐 평균적으로 보면은 0.2%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평균적으로 볼 때 크게 까먹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보스턴 마라톤 그때 뭐 저것 때문에 레바논 그 이슈라든가 죄송합니다. 리만 브로더스 사태라든가 이런 어떤 이벤트 이게 군사적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대형 이벤트 포함해서 군사적 이벤트까지 더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런 어떤 큰 굵직한 이벤트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면 한 달 동안은 조금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큰 흐름이 나오게 되고 3개월 정도는 그게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 금융시장에 어떤 타격을 주는 사안이 되면 그러면 이제 시장이 빠지는데 금융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에 타격을 줬다는 건 코로나 때 이제 그 뭐 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생긴다든가 유동성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그때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빼고 나면 그러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 리먼 사태 터지면서 26% 빠진 거였고 다음에 이제 또 그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 자체는 그때 코로나 때문에 20% 빠진 거거든요. 저 사례 빼면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사안이라면 큰 이벤트, 지정학적 이벤트 포함해서 큰 이벤트 발생하고 나면 이제 시장은 한 달 정도면 거의 대부분 다 수습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 상황에서 봤듯이 또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니까 뭐 향후 이제 추이는 좀 봐야겠지만 적어도 이제 하루 동안의 어떤 스코어상으로는 이제 투자자들은 전쟁 상황보다는 금리에 더 신경을 쓰더라. 근데 그 금리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발언이 나왔고 그게 이제 시장을 올리는 역할을 한 하루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우리 증시 마감된 내용까지 다음 브리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